네, 안녕하세요. 야이스트의 리턴 김석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환입니다. 날씨는 좋고 네. 시장은 매일 안 좋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난주 이번 주가 이제 저점으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언더슈팅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하고 뭐 내일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좀 이제 완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날씨는 좋고 뭐 연초에 대한 부풀은 기대감이 뭐 초반에 외국 증시 뭐 약세 흐름과 더불어서 계속 좀 안 좋은 흐름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과연 또 현재 장세의 흐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저희 둘이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죠. 지금은 추세가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임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지수가 뭐 급락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먹을거리, 그러니까 종목을 우리가 찾아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통해서 수익도 나고요. 그런데 최근 장세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추세가 변화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좀 지역적인 종목이 뭐가 될 것이냐, 단기적인 어떤 시장의 재료가 무엇이냐, 이 부분보다도 전략적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추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사실은 말입니다.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특히 초보 투자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주식은 사는 것만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서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투자거든요. 아주 고난이도의 투자가 되겠죠. 아닐 때는 뭡니까? 먹을 게 없는데 거기서 굳이 들어가 봤자 그 오히려 손실만 나겠죠. 큰 손들이라든지 아니면 거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최근 장에서는 사실은 간만 보고 있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전략적인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약세장이건 강세장이건 최근 같은 하락 추세장이건 간에 그냥 종목을 찾아서 그냥 불나방처럼 막 달려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현 장세의 흐름, 사실은 기대감을 갖고서 저가 매수를 하지만은 오르는 종목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물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손실 보는 확률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시장 상황의 전략적인 고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다 때려놓고서 조금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뀌었다. 어떻게? 이제 작년 연말까지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었죠. 그거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박스권이었어요. 그 박스권을 지탱해줬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 저금리기죠. 즉 유동성 파티였다라는 말씀을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시장이 어떤 그런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유동성 파티. 쉽게 얘기해서 돈입니다, 돈. 돈에 힘이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더라도 쉽게 안 빠졌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의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이 박스권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전략적 고민의 단초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에서는 우리가 저점을 형성을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돼요.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저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매일 뭐 종합주가지고 1930 오면 저점이다, 1900 오면 저점이다, 1800 오면 저점이다 이렇게 저점을 계속 낮춰가면은 그 물려 들어간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 매수를 못 한단 말이에요. 물려 들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 속에서 전략적으로 시장이 하락 추세로 형성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저점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지금은 완연한 하락 추세라는 점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배경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어떤 악재 요인에 의한 하락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펀더멘털, 즉 경기가 약세 국면을 보이고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단기적인 어떤 기술적인 하락 흐름이 아니라 추세적인 하락이라는 점으로 우리가 현재 장세의 기본적인 포인트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단기 매매를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단기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어졌단 말이죠.
물론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일부 LED 뭐 지난번에는 한번 건설주의 순환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정 정도 단기적인 수익을 주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전체 자산을 수익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부 샀는데 그걸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종목 쪽에서 깨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전략적인 고민 하에서 투자 전략은 단기 매매를 지향하고 철저하게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자 시점, 본격적인 투자 시점을 기다리는 대응이 필요하다. 전략적인 고민 하에서는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추세 하락. 이건 추세 하락이에요. 누가 봐도. 추세 하락의 요인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단기 이슈, 뭐 전쟁이 일어났다, 뭐 아니면은 뭐 북한의 어떤 리스크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요. 거기서는 공격적인 배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하락 요인은 펀더멘탈의 부진. 즉 우리나라 국내 경기도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3% 정부에서는 3% 얘기를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2%대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은 분명히 동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의 배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좀처럼 경기가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의해서 빠지기 때문에 빠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맞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을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저금리의 파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저금리의 파티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실은 뉴욕 증시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보여드렸지만은 2008년부터 뉴욕 증시가 6,000포인트, 7,000포인트에서 18,000포인트까지 갔단 말이에요. 최근에 빠졌다고 하지만은 16,000이에요. 15,000, 16,000. 그러면은 그리고 저기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막 고점에서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유동성의 버블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그 해소되는 국면 속에서 중국은 먼저 빠졌고 지금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우가 빠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냅두세요. 그런 흐름에서는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맞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성의 버블이 해소되고 있는 시점에서 추세적인 전략은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어떤 지역적인 어떤 흐름을 배팅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위기 뒤에는 분명히 기회가 옵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강조 드렸지만은 위기를 견뎌내고 위기를 잘 관리를 해야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에서 2,000포인트에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지금 물려 있을 거예요. 이따가 뭐 종목 진단하면 또 물려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막 의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금 전체적인 그 개인 투자들이 현실이거든요. 최근에 전문가들, 증권회사 직원들 다 죽겠다라고 합니다. 왜? 장세가 받쳐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시장의 이런 전략적인 하락 흐름을 인정을 하고 지금은 조금 쉬고 투자 시점, 본격적으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투자 시점을 노리는 그 관점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우리가 차트로 한번 보자고요.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두 가지 차트예요.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부분들인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우 지수의 차트고 하나는 이제 상해 지수의 차트입니다. 즉, 장기적인 어떤 그 랠리.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유동성 랠리란 말이에요. 유동성 랠리.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계속된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이 뭡니까? 경기가 좀처럼 회복 국면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찍어냈고 유동성 파티가 이루어졌던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냐면은 중국부터 먼저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중국은 벌써 폭락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빠질 자리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유동성의 버블이 해소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관점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증시 흐름을 볼 때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은 추세가 변화되는 상황. 분명히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중국이 5,000포인트가 넘는 시대에서 지금 3,000포인트를 깨버리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누가 봐도 많이 빠졌다라가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 추세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이제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도 뭡니까? 시세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은 뭐냐? 유동성의 버블이
자산 가치의 버블이 유동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버블이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우리 증시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2011년부터 말입니다. 한 5년 동안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장기 박스권이에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않고. 그 배경은 결국 우리나라 증시도 뭐냐면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성장률은 계속 침체 국면을 보였어요. 호황 보일 때 6%, 7%까지 갔던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지금 이제 3%도 자신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버텨주는 거, 이만큼 버텨준 것도 사실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 결국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에 힘이 작용을 했었다. 예,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 흐름이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기적인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어디냐면 1750포인트예요. 이 자리에서는 한번 용트림을 하겠죠.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추세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추세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시면 안 돼요. 추세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저점 하면 계속 물려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전략적인 흐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배경이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요. 포인트는 결국은 이거예요. 지금 위에 이제 노란 그 지표는 중국의 성장률 추이고요. 밑에는 이제 한국의 성장률 추이예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2008년을 고점으로 해서 중국의 성장률이 무려 12%까지 성장률 고성장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성장률의 마지노선이 7%대인데 이게 7%가 이제 지켜지기가 힘들게 됐죠. 즉 이 얘기는 당초 여러분들 작년에 얘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국이 경기를 연착륙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연착륙에서 경착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경제 성장률 추이에 따른 어떤 약세 흐름은 불가피하고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번 보자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성장률 6.5% 고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올해 지금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2.6%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올해도 3% 성장률 한국은행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라고 했을 때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 즉 성장률 추이가 약세 국면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이 크게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최근의 하락 추세 흐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대응 전략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밴드권 흐름에서는 우리가 밴드 하단부에서 적극적인 매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하락 추세 과정 속에서는요. 매수하지 마세요. 좀 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그 어련히 저가에 들어올까 봐 그거를 그냥 급해갖고 자꾸 배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큰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런 하락 추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연진해야 된다. 단기 흐름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은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토마토 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하지만 방송 추천주 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종목 추천하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종목은요, 여러분들 막 유동성 파티가 이루어지고 종목 장세가 연출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를 하지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좀 현금 포트폴리오에다가 중점을 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견지해야 될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등이 짧게 들어오고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하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 진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등시 매도하는 관점이 지금은 우수해. 팔고 다시 얼마든지 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는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는 전체적인 시세 흐름이 변동성에 따라서 반등은 짧게 제한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한 단기 대응 관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대응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세에 대해서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지엽적인 흐름 속에서 너무 예측하고 하거나 단기 흐름을 가지고 대응하지 말고 큰 전략적인 고민 하에서 지금은 큰 손들이라든지 최근의 동향들을 보면은요, 지금은 오히려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돈이 뭐 5천만 원, 3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타 매매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큰 전략적인 측면 속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장세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미국 시장을 한번 점검해 드렸었는데, 일단 뭐 다른 그 지표상으로는, 지난주가 이제 저점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언더슈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주중에 주말에 한 번 더 밀었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현재 시점에서 지금 미국 시장이 기술적 분석하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다른 그 지표를 보고 제가 시향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어제 7시에 그 인터넷 무료 방송을 녹화를 해놨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자세한 지표를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다우 운송지수입니다. 지금 미국 경기가 그 이제 뭐 침체냐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전전주 2주 전에 발표했던 ISM 제조업 지수가 48.2를 기록하면서 다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지표 자체가. 그것은 뭐냐면은 미국의 그 달러 강세 영향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다우 운송 지수인데요. 이 다우 운송 지수라는 것은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앞서가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현재 경기 상황을 말해주는 그런 그 지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업종은 재고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미국의 경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운송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2009년도 저점과 2014년도 최고점 이 피보나치 차트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23.6% 이 자리에서 어저께 아래꼬리 쥐고 소위 얘기하면 아래꼬리가 우리가 긴 이 피레침형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황소의 뿔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진짜 마지막 접전 구간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다우 운송 지수가 이 장기 트렌드 중간 보시면은 지지선과 그다음 피보나치 23.6% 지지선이고 요 단기 트렌드의 하단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의 좀 반등 아니면 하방 경직성 정도가 좀 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나스닥 그 종합 지수를 많이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그 FRB 의장이었던 그린스폰 같은 경우는 러시엘 2000 지수를 많이 본다 그랬죠. 그래서 러시엘 20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2008년도 9년도 저점 구민기 때 그리고 2014년도 고점을 보면 피보나치로 아까 다우 운송 지수하고 동일하게 23.6%에서 어제 아래꼬리가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6년 동안의 중간 지지선에서 일단 반격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 종합지수는 좀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엘 2000 지수하고 다우 운송 지수는 어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장기 트렌드 하단에서 일단 황소의 뿔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시장도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식이라는 것은 항시 남보다 앞서 나가야 돼요. 누구도 최저점에서 매수 못하고 누구도 최고점에서는 매도를 못합니다. 그건 신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증시 격언에 우리는 무릎에 사서 발목까지 매수해가지고 가슴에서 가슴부터 어깨 구간에서 매도만 하더라도 그건 진짜 잘했다고 하죠. 예, 그렇듯이 이제 시장은 이미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는 물려 있으신 분들은 우리 내부적인 요인보다도 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이제 최고점에서 뭐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고점에서 매도 못하고 그동안 계속 빠졌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가 뭐 저점이다 고점이다 논하기보다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 시장이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남들보다 먼저 앞서 나가가지고 분석하고 나서 지금 손절할 것이냐. 물론 여기서 뭐 더 많이 빠지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시장은 한 달 내내 지금 빠졌죠. 거래소 기준했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1월 달 작년 12월부터 계속 급등 나오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래소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코스닥에 제약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주가 이제 많이 밀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국의 지금 외환 보유액 자체가 고점에서 이번에 하락이 나오면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작년 7월 달부터죠. 한머니가 좀 많이 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주식이 많이 밀렸습니다만 한 6천억 달러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2010년도 고점 라인까지 외환 보유액 자체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우선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단기 외채 규모가 원래 한 1조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액 자체가 3조 한 4천억 불 이상 되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유동성의 위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중동 자금이 국내 주식을 좀 많이 매도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자,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미 작년부터 주식 수를 이제 많이 줄였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우디의 외환 보유액 추이도 유가가 빠지니까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국처럼 2011년도, 12년도 고점 라인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미 얘네들도 다 팔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겠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지수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리신 분들은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이 중요해요. 왜? 1차 이제 하박 경직이 확보될 구간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를 손절할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 2월달 이후에는 어차피 이제 1월달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니까 반등이 나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분석을 하고 나서 손절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1월 달에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당장 다음 주입니다. 오늘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요. 오늘 저녁에. 자, 다음 주 26일, 27일 날 미국의 FOMC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FOMC 통화 정책 회의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그 FOMC 통화 정책 회의를 빌미로 해가지고 뭔가 여기서 환율의 변화가 나올 소지가 있다. 현재 구간에서 무슨 뭐 강경한 시장 정책이 나오질 않겠죠. 괴롭힐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우호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8, 29일은 일본 중앙은행 통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1월 달에 시장은 다 빠졌고 중국제 자금도 지금 뭐 팔만큼 팔았고 중동계 자금도 팔만큼 팔았고 그런 상황에서 1월 달에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던 요인이 이러한 경제제재 해제 끝났죠. 그다음에 중국 AIIB 공식 발조 끝났죠. 자, 4월 1일부터는 이제 자금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이 29일 날 종료가 돼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매도세를 불러일으켰죠. 작년 11월부터 1월까지 약 5점 가까이 자사주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은 현재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 이런 부분은. 그럼 2월 달에 뭐가 있겠느냐? 중국에 이제 춘절 연휴가 있는데 아마 그 전에 뭐 지준율 인하를 한두 번 더 할 수 있고요. 11월 12일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그 다음에 EU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고요. 3월 달에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죠. 3월 월 중에 아마 중순경 될 겁니다. 중국에 양해가 있는데 전인대하고 정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이 작년 10월 달에 개최했던 오중 전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정책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는 지금 증권주 많이 밀렸습니다. 2월 달에 아마 그 거래소 상장 관련해 가지고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3월 달에는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도입이 있어요. 그럼 증권주에서는 상당히 호재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지금 많이 밀렸는데, 어제 그 이란의 그 총리가 사우디 국왕한테 러브콜을 보냈죠. 예? 지난번에 뭐 그 대사관 테러에 대해서 뭐 유감이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 달에, 원래 6월 달에 오펙 정기 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6월 2일 날 3월 달에 오펙 임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증시 급락 나왔을 때 오펙에서 임시 총회 하고 나서 그날 이제 국제유가 한 10% 급등이 나오고 거기서 바닥을 찍고 국제유가가 급반등이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있고 4월 13일 날 20대 총선이 있죠. 국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정부에서도 아마 재정 집행을 많이 할 것이다. 구정 전 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악재보다도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국내외적으로 호재가 좀 많이 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주식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손절보다는 이후에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훨씬 좋아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를 자금 대비 한 50% 보유를 연말부터 했으면은 지금 현재 시장과는 크게 동떨어진 매매를 합니다. 그죠? 일부는 끌고 가는 것들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 밀리면 같이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비중 조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코스닥 수급은 지금 외인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꾸준하게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투트랙 전략을 지속적으로 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말씀드렸던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서 아무튼 장세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 전략을 잘 세우시는 가운데 좀 힘든 장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